안녕하세요. 장중 HLB 주가를 보고 진심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호가창이 멈춰 있고 급하게 여길 보니 거래 정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가는 또 상승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HLB가 FA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 정지냐? 코스닥 시장본부는 HLB가 FA를 인수하는 것이 FA의 우회 상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결정 시까지 HLB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FA를 인수하는 것이 우회 상장인지 검토해보고 그때까지 거래 정지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데요. 차근차근 공시한 뉴스 기사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A 인수보다 거래 정지 관련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 사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우회 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입니다. 그리고 정지기간 만료 일시는 우회 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니까 우회 상장인지 확인하고 거래 정지 풀어준다는 겁니다. 10월 21일 9시 6분에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HLB 차트를 보면 9시 5분까지 거래가 되고 멈춘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HLB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래 정지가 나온 게 아니라 인수하려는 회사가 우회 상장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좀 더 뉴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인수하려는 기업인 FA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수하게 되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겠죠. FA는 감염증 예방에 필수적인 체외진단 도구, 세정제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LG생활건강, 유한양행 등이 위탁 생산을 맡길 정도로 생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매출은 9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 매출은 600억 원을 넘어섰고 2021년 올해 매출은 12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매출 증가가 12배 이상입니다. 만약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FA는 HLB의 100%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FA의 영업이익은 HLB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HLB는 코로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MOU를 통해 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이번 FA 인수를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FA 관련 공시는 두 건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입니다. FA의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공시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28,000주밖에 되진 않습니다. 자본금은 4억 원이고요. 이 28,000주가 100% 지분인데 이걸 모두 인수하려고 합니다. FA의 대표자는 남윤재 대표자인데요. 저 28,000주를 가진 보유자겠죠. 남윤재 외 2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인수하느냐? 무려 1,000억 원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수 목적은 안정적인 재무 수익 창출이라고 합니다. HLB는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적자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이번에 FA를 인수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도 만들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28,000주를 어떻게 들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남윤재 18,000주로 64%, 길령이 4,000주로 14%, 박명숙 6,000주로 21%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매 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650억 원, 140억 원, 210억 원입니다. 여기 기재된 매도자 3명과 HLB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인수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인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 주주님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 좋은 기업을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더욱 믿을 수 있죠. 재무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해 연도는 2020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2019년도, 전전년도는 2018년도입니다. 당기순이익을 볼까요? 2018년도 6억 원을 벌고 2019년도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더니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거 갑자기 대폭 증가하니까 믿을 수 있는가?
안세회계법인이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만 1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뉴스 기사에서 2020년 매출이 600억 원인데 2021년도 매출은 1200억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매출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가정해보면 240억 원 이상이 됩니다. 목소리가 아침이라 잘 안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HLB가 거래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는가? 현금과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계약 체결일에 현금은 440억 원 지급했습니다. 오늘 했겠죠? 그리고 남은 금액은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으로 해결합니다. 남은 570억 원입니다. 여기 대용납입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대용납입은 무슨 말이냐? 사채 대용납입이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신주인수 대금으로 현금이 아닌 동일한 액면의 채권으로 대신해서 납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뜻입니다. 교환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HLB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FA의 보통주를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HLB도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해야겠죠? 여기 공시가 나옵니다. 34회차고요. 비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 없어서 CB콜옵션이 나오게 되었던 배경을 우리는 예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70억 원입니다. 이 570억 원은 HLB가 FA에게 현금 지급하고 나서 추가로 지급할 남은 금액과 일치하죠. 사채 발행 방법은 당연히 3호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100만 주인데요. HLB 주식 수가 1억 주니까 전체 주식 총수 대비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남윤재 한 명에게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령이 박명숙은 현금으로 모두 받아가고 남윤재 대표자는 현금과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매매대금을 받아가는 것이네요. HLB는 항암제 개발에 이어 코로나 사업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 안기용 HLB 부사장은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FA 인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100% 지분을 확보하는 건 워런 버핏도 선호하는 방법이죠. 완전히 100% 자회사로 만들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죠. 그리고 오늘 뉴스 기사에서는 깨알로 아필리아에 대한 소식도 알려줍니다. 영국, 독일 등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로열티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FA 인수의 주제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HLB는 신약 개발만 하면서 적자를 보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보는 회사가 되겠다는 걸 문맥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서 현금을 벌어들이고 아필리아를 유럽에서 판매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고 FA를 인수를 통해서 코로나 사업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현금이 나올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본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